안녕하십니까. 오늘 30분 길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도움되는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고객응대 CS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앞에 좀 숨겨진 제목이 있어요. 평가 대비. 5월부터 11월까지 환자 경험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과거에 단순히 고객 만족도, 친절했는지 고객에게 물어보는 질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의료계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 화법, 그리고 응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직원으로 병원에 출근하신단 말이에요. 병원의 생활들이 일상이거든요. 검사실, 병동, 그리고 각 병원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직원으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병원을 경험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요구하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환자라면 이 병원에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은지 여쭤보는 질문에서 교육의 첫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요, 보통 일반 환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시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죠.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이 어딜까요? 주차장입니다. 오셔서 주차하는 단계에서 제일 처음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음 접수하는 단계겠죠. 접수하는 단계에서 상냥한 인사, 그리고 정확한 진료 안내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래겠죠. 친절하게 인사하는 외래 직원을 경험할 것이고요. 대기 시간에 대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진료를 예약한 시간에 맞게 진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진료를 보시고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그리고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때 어떤 나의 수치감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배려를 받는지를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입원을 하시면서 이제 의료진과 다정다감한 간호, 의료진과의 공감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의 입원 생활을 경험을 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세부 내용, 정산된 금액, 병원비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설명을 듣고 외래를 언제 오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가시게 되겠죠. 지금 보여드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환자 경험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환자 경험 평가의 문항이기도 합니다. 환자 경험 평가는 24개의 문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친절했는가, 병원 생활 시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였는가,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린 각각의 접점의 경험들이 어땠는가, 각각의 경험들을 점수화해서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점수를 언론에서는 완전히 이슈화하는 거죠. 전사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하고 우리 접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평원에서 우리 일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3분 짧은 시간이어서요.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경험평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원했던 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입원 중에 하고 싶었던 말, 이제는 속 시원히 말씀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 경험평가,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퇴원 후 2일에서 56일 내에 있는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중 의료진의 서비스와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과 환자 권리 보장 등 총 6개의 영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가치와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만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이 만드는 더 좋은 의료 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요, 전화 설문이에요. 단순하게 지면으로 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귀하는 병원 직원에게 존중받았으며 그 직원은 예의 있게 행동하였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그 문항을 들으면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자라면 당연히 존중받는 존재이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맞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병원 직원 입장으로는 좀 골치 아픈 평가이긴 하지만요. 우리 환자 입장에서 내가 환자고 내 가족이 환자라는 생각으로 이 평가에 임한다면 선진국형 환자 경험 평가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평안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 병원에서 원하는 프로세스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생활일 거고요. 직원들은 어떨까요? 병원이 유쾌하고 즐거운 곳인가요? 한 달에 하루 즐거워요. 월급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경험이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가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붕어 썸씨였어. 여보, 내 콩팥을 정확히 절제했어요. 라고 태어난 후에 말씀하시나요?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그렇게 들으셨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요, 태어난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죠. 나의 치료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를 돌봐주었던, 내가 경험했던 접수 담당자, 의사, 간호사, 직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자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는 병원 서비스가 바로 그런 거죠. 환자분들은 일반인이 아니죠. 일반 정상의 건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응대하는 병원 서비스, 일반적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첫 번째, 존중과 예의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기대 가치에 따른 어떤 응대 방법이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호칭하시나요? 고객님, 고객님. 환자분, 우리 병동 선생님들 환자분 이름을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이름을 아시면 누구누구님, 고객님, 선생님 다 모든 게 됩니다. 과거 병동에서 제가 병동에서 10년, 외래에서 10년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고객님 너무 거리감 느껴. 응?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정감 있고 좋아. 고객님 너무 환자분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가요. 누구 관점인가요? 제 관점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부르기 편한 호칭이거든요. 근데 듣는 어머니는 미스예요. 듣는 아버지 총각이에요.
듣는 할아버지 돌싱이네요. 듣는 할머니. 예, 손주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손도 없어요. 말씀 잘 해주셨네요. 손도 없어서 지금 속상해하고 있어요. 듣는 분은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존중받았다고 느낄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과거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있을 때 딱 이 경험을 한 6년 전이에요. 한참 전인 것 같네요. 할머니 손녀분 엑스레이 안 찍었어요. 심전도만 찍으셨네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렸거든요. 진료 다 받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짐작 가시죠? 저 엄마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걸로 끝났지만 듣는 분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누뚱이로 속상하고 미안한데 아이에게 누가 봐도 할머니라고 보여진다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존중,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칭입니다. 내가 부르기 편한 호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들으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들으셨을 때 어떤 호칭을 해도 마땅하다 싶은 호칭, 고객님, 선생님, 그렇죠? 환자분은 보통 저희가 병동 선생님들 외에는 권하지 않아요. 환자가 앞으로 환자로 있어서 아무도 환자복 입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복 입고 뭐 보호자분이나 이렇게 응대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보안 선생님께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객님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짧은 순간의 접점이에요. 간호사분, 의사분들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내 담당 의사, 내 담당 간호사 알거든요. 내 담당이라는 거 하나로 일단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일단은 네네 선생님, 네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짧은 순간의 접점이란 말이에요. 주차, 보안, 영양, 미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짧은 순간의 접점으로 판단하고 말씀드린 부정적인 경험을 엄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시컷 수술 잘 받고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갈 때 화장실 더러워요. 반찬이 싱거워요. 이러면서 가신단 말이죠. 커피숍 뭐 커피가 너무 양이 적어요. 이게 고객의 의견으로 놓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환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점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컨택이에요. 제가 지금 뭐 뒤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우리 검사실 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보여드리는 영상에 체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피검사 뽑을 때 정말 짧은 순간이죠. 수백 명 체열을 하실 건데요.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충분히 업무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고객분들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충분히 업무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한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존중하고 예의를 취합니다. 눈 마주치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경험하는 병원의 직원이고 당신을 존중하는 직원입니다. 나는 내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내 업무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눈 마주치며 같이 응해주세요. 몸짓, 표정. 이분에게 병원 경험이 나로 인해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시선 접촉, 아이 컨택, 표정, 그리고 실례합니다만 번거롭겠지만 응대하는 말투, 문장, 여러 가지 고객 응대 부분에 긍정 의뢰요. 오늘은 마감했지만 내일은 가능합니다. 또 언제 대청소 안 하나요? 어떤 고객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에 전체 청소는 끝났고요. 곧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해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못하지만 얼마 후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긍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늘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듣는 그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만족스러우셨나요? 내 도움을 요청을 하셨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해결할게요.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서비스하는 서비스직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처리해드리기 곤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절의 표현도 완곡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객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지, 당신들이 나를 기다리게 했어, 죄송하지, 이런 반응이겠죠. 같은 뜻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로 인해 감사하구나. 같은 뜻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긍정적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지시형을 청유형으로 바꿔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기 써주세요. 이거보다는 여기에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거보다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이거보다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거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지시형으로 하는 것보단 권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겠죠. 죄송합니다만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 일은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쿠셔너에 대한 내용. 정중한 표현이지만 나의 고객 응대를 더 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함 적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정중하고 괜찮은 표현이죠. 실례합니다만 여기에 성함을 적어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쿠셔너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형화된, 습관화된 나의 고객 응대를 조금 한번 돌아보고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부분으로 쿠셔너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훨씬 정중하게 들리는 멘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지원팀에 응대 사례 영상이 있어서요. 짧은 거거든요. 보시고 또 말씀 나눌게요. 성함하고 생년월일 앞자리만 알려주세요. 원유나 실사요. 네, 저희가 확인하는 분이에요. 오늘 확인되셨고요. 오늘 심장내과 11시 반 예약이신데요. 의사 선생님 만나시기 전에 두 가지 검사는 하고 선생님을 보세요. 두 가지랑 엑스레이하고 심전도거든요. 찍고 선생님 보시는 거라서 비용 18,000원이시거든요. 지금 결제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차하셨나요? 네. 주차는 이 영수증 보여주시면 4시간 무료돼요. 4시간이요? 네. 지금 이제 검사하러 가실 건데요. 가운데 복도로 가시면 네. 바닥에 파란 선하고 노란 선이 있어요. 네. 파란 선 따라가시면 엑스레이. 네. 노란 선 따라가시면 심전도예요. 네. 두 가지 검사가 끝나면 뒤에 보시면 혹시 심장내과 12번 보이세요? 네네. 12번 간호사 선생님한테 요거 접수증을 내시면 이 시간대 이름 불러요. 아, 11시 반쯤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부터 하고 네네. 먼저 내셔도 됩니다. 네. 예, 진료 잘 받으세요.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이 영상의 포인트는요, 눈 마주침이에요. 적절하게 눈 마주침, 그리고 살짝 일어나서 응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일어나서 안내해주고, 뭐 주차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안내해주고요. 본인의 업무, 이상의 업무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또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이고요. 행위 전 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까? 라는 것이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이에요. 우리 존중과 예의 부분은 우리 앞서 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제일 중요한 눈 마주침, 그리고 존중하는 비언어적인 태도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목례하면서 인사하는 정도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 병실 들어가시면서 살짝 인사하시나요? 내가 뭘 할 예정이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불만 있는 경우 말하기 쉬웠습니까? 라는 문항도 있어요. 당연히 눈 마주침과 존칭, 불편사항의 이유물을 여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청소 다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까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교육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나의 기존의 습관화된 내용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무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중요하죠. 왜? 손님 맞이 첫 번째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습관화를 드려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청소 종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건 역시 습관화가 돼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0번, 20번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목례예요. 옛날처럼 뭐 90도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살짝 목례하는 정도, 오가시면서 고객분들에게도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목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신 분을 응대하는 병원 서비스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죠. 어디를 바라보며? 눈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는 밝고 명랑하게, 자세는 정중하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살짝 목례하는 것.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는 건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아무리 여자 선생님들 화장하고 본다는데요. 1시간, 2시간이에요.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16시간 이상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으세요? 밝고 명랑한 모습 보여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